자, 오늘의 작전주는 국내 지주사의 최고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주사, 실질적 지주사라는 명칭이 좋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을 한번 작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을 들어오게 된 것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 CJ가 갑자기 움직여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은 거거든요. 국내에는 이 지주회사에는 프리를 안 줍니다. 프리미엄이 빵이에요, 빵. 뭐 아무리 좋은 알짜 자회사 지분 가치가 있어도 주가엔 전혀 반응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좀 보면 CJ 같은 경우에 뭐 CJ 올리브영 그건 심지어 비상장인데 실적 좋다라고 하면서 시세를 내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지주사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과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여기에 힌트를 좀 얻게 된 거고요. 지금 당국은 밸류업을 더 세게 밀고 싶은데도 실질적으로 세게 못 갑니다. 그 이유가 금투세라는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예요. 밸류업을 아무리 밀어도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밸류업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 널리 알려진 거지만은 만에 하나 금투세만 빨리 해결된다면 9월, 10월부터 K-밸류업 지수 이런저런 굉장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풀 가동할 그럴 예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였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했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당론을 좀 모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8월이라든가 9월 초에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유예라든가 이 정도의 긍정적 모습만 보여주면 정부는 밸류업을 내놓고 밸류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텐데 저는 상반기에 밸류업의 주인공이 뭐 KB금융 같은 금융사였다면은 이제 하반기 연말로 가면 아마 지주회사가 드디어 한번 주목받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삼성물산을 오늘의 작전주로 골라봤습니다. 삼성물산은 사업회사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사업을 굉장히 많이 영위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파트입니다. 건설 있고요, 상사 있고, 패션 있고 에버랜드로 대표되는 이제 리조트 이렇게 네 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이 네 개 부분 외에 바이오를 하나 더 넣어요. 그건 왜 이러느냐? 실제 삼성물산은 뭐 생명, 전자 많은 지분 가치가 있지만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질적인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의 실적 평가를 할 때는 이 바이오 부분을 항상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의 실적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작년 말로 제가 준비한 표이긴 한데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가 있지만 여기에 한 축에서 이제 바이오 쪽을 덧붙이는 이제 저런 실적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주가는 저 바이오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저 바이오라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로 가게 되는데 자, 이번 2분기 매출을 좀 보게 되면은 11조, 영업이익은 9천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9천억, 시장 컨센서스보다 거의 활등이 높게 나왔던 깜짝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좀 좋았는가 좀 보면 건설 쪽이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부동산 PF 어렵다 하지만 이 삼성물산의 건설은 이게 삼성전자가 뭐 텍사스 갈 때 따라가고 어디 갈 때 따라가가지고 해외 삼성그룹 프로젝트 때문에 건설이 나쁘지를 않습니다. 건설 선방을 했고요. 나빴던 부분은 상사 부분이었는데 구리값 떨어졌죠. 철강값 떨어지면서 이제 상사 쪽이 좀 부진을 했습니다만 리튬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맞아주면 이 상사 쪽도 굉장한 좀 잠재력이 있다. 패션도 실제적으로 좀 많이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위축이 됐더라고요. 갤럭시 같은 브랜드가 대표적인 삼성물산인데 요즘에 양복 잘 안 입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있고 또 뭐 그 부분도 잘 안 됐고 반면에 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톰 브라운이라든가 아미라든가 꼼데 가르숑 같은 또 이런 편집숍 쪽에서 나름 또 수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하고 에이세컨즈, 아까 얘기하려는 게 에이세컨즈였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패션 쪽도 나름 부진했지만 뭐 3, 4분기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리조트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버랜드 계속 가시겠고 뭐 하겠지만 푸바오는 떠났지만은 지금 루이바오하고 후이바오 같은 그 아기 판다들이 여전해서 또 역대급 실적이 에버랜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 부분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고 이제 삼성바이오도 괜찮고 이렇게 됐는데 자, 오늘의 이 삼성물산을 꼽은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주사적인 성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감히 최고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유 지분 같지만
25조, 30조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생명 지분 19% 갖고 있죠. 삼성전자 5% 갖고 있죠. 바로 이제 실적에 넣는 연결기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43%, 삼성 SDA 17%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전자, 생명, 바이오의 가치는 아예 쳐주지를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밸류업이 나오고 드디어 외국인 기관들도 대한민국의 지주사도 나름 또 하나의 밸류업을 통해 가지고 주주 친화로 간다라는 확신만 들면 상당 부분 수급과 함께 시세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삼성물산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지배구조 쪽에서 보면 삼성물산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앞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것처럼 지금 이재용 회장이 크게 물산과 생명과 전자를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산 쪽 지분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물산을 키워서 저쪽에 비제조업을 지배를 하고요. 삼성생명의 지분을 더 사서 금융을 지배하려는 저런 포석이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삼성전자는 일적 분할이든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서 이제 물산에 그 물량을 띄워줘야 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런 차원에서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삼성물산은 늘 선순위에 있다.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위치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회장의 2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이야 하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옛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장도 감옥에 가고 이제 그랬었던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물산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까지도 함께 넣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1심 올 연초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회장이랑 싹 다 무죄를 내려줬지만 아직 2심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약간 반가운 소식, 삼성 측에서 나왔던 것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쪽으로 따로 소송을 건 게 있었거든요. 증선이가 분식회계해가지고 제재를 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행정소송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 없다라고 이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2015년 회계 처리 부분은 남아 있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앞으로 2심의 이 추이를 좀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 한 5번, 6번짜리 이제 공심 재판이 있고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에 하나 2심에서조차 무죄가 난다. 삼성물산 주가는 진짜 큰 시세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밸류업까지 가동될 경우에는 돼 있고요. 그럼 만약에 유죄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리스크는 지금 주가에는 선반영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 아마 정부가 밸류업 추진할 때 무조건 정부에 순응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삼성물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올 연말 내년 초에 이재용 회장의 2심이라는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주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자, 오늘의 작전주 실질적 지주사의 대명사 삼성물산 다뤄봤습니다.